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찌개의 냄새가 남아 있었고 거실 TV에서는 평소처럼 뉴스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방문을 열자 이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하지? 그 한 걸음이 인생의 가장 큰 변곡점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순간이 올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갑자기일 줄은 몰랐어요. 그날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때 무엇을 먼저 하느냐에 따라 가족의 평생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곳은 인생 후반 가이드북 인생의 두 번째 절반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누구도 피할 수 없지만 대부분이 준비하지 못한 이야기, 부모님이 집에서 돌아가셨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첫 행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사랑하는 가족의 마지막 순간을 혼란이 아닌 평안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20년 넘게 수많은 가정을 상담해온 이정민 상담 전문가 겸 장래 컨설턴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알았더라면 그 가족은 평생 후회하지 않았을 거예요. 새벽 3시 울음 섞인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방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대화는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대부분의 가족은 사랑보다 혼란 속에서 이별을 맞이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오래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위한 진짜 준비는 언제 시작되는가? 사랑하는 가족의 마지막을 평화롭게 맞이하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배워야 합니다.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건 불길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가족의 평화를 지키는 마지막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자주 일어나는 99%가 틀리는 첫 행동을 신뢰와 함께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로 인해 평균 300만 원의 손해와 평생의 후회를 남긴 가족의 이야기도 함께 전하겠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TV를 보던 어르신이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딸은 이상함을 느껴 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급 상황이에요.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아요. 하지만 그 순간부터 모든 절차가 엉켜버렸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해 심폐소생술을 진행했고 경찰은 현장 훼손 가능성을 이유로 부검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사망진단서는 즉시 발급되지 않았고 장례식장은 예약조차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장례는 이틀이나 지연되었고 가족은 서로를 원망하며 오열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누가 옆에서 한마디만 해줬더라면 우리 가족은 싸우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평화롭게 떠났다고 해도 잘못된 첫 행동 하나가 남은 사람들의 인생을 뒤흔듭니다. 장례식장에 먼저 전화하거나 고인을 옮기거나 잘못된 신고를 하는 일, 이 모든 건 선한 마음에서 비롯되지만 그 선한 마음이 오히려 가장 큰 불행을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인생 후반 가이드북에서는 20년 경력의 장례 지도사가 직접 알려주는 그날 반드시 알아야 할 첫 행동 매뉴얼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당황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더라도 가족의 마음은 평안하게 남을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후에는 정확한 신고 문장, 평생 후회 막는 4단계 절차, 그리고 장례비 절약 꿀팁 10가지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시면 앞으로도 삶의 마지막을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는 인생 후반 가이드북만의 현실적인 조언과 노하우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 가족의 평안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사랑이 불러온 혼란, 그리고 세 가지 치명적 실수. 그날 이후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이 클수록 사람들은 더 빨리 움직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빨리 움직이는 마음이 가장 큰 불행을 부릅니다. 평생 부모님을 정성껏 모셔온 자녀들이 마지막 순간에 오히려 모든 걸 어렵게 만드는 경우를 수없이 봤습니다. 그들은 울면서 말하죠. 그때 누가 옆에서 한마디만 해줬더라면.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그 한마디를 대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바로 사랑한다면 먼저 멈추세요. 이정민 컨설턴트가 들려준 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아요. 지금 당장 장례식장에 연락해야 할까요? 전화를 받은 그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지금은 어떤 전화도 하지 마세요.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을 듣기 전 이미 전화를 걸고 몸을 옮기고 신고를 합니다. 그 결과 모든 것이 얽히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불러온 혼란이죠. 이정민 컨설턴트는 20년 동안 수많은 가정을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집에서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10명 중 9명은 똑같이 실수해요. 그리고 그 실수는 대부분 좋은 의도에서 시작됩니다. 그녀가 꼽은 세 가지 치명적 실수.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장례식장부터 전화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장례식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아직 사망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라면 아무리 가족이라도 고인을 옮길 수 없습니다. 이 절차를 어기면 경찰이 현장을 조사하게 되고 심한 경우 타살 의심으로 부검까지 진행됩니다. 이정민 컨설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례식장 연락은 가장 마지막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의사의 사망 확인이에요. 두 번째 실수는 고인을 함부로 옮기는 행동입니다. 대부분의 가족은 혼란스러운 마음에 침대를 정리하거나 고인의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현장을 훼손하게 됩니다. 의료진이 도착했을 때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판단하기 어렵고 결국 절차가 길어지며 가족의 고통은 더 커집니다. 정리하려는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대로 두세요. 그게 부모님께 드리는 마지막 배려입니다. 이정민 컨설턴트의 이 한마디가 깊이 남았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잘못된 119 신고입니다. 놀란 마음에 대부분 이렇게 외칩니다. 응급 상황이에요.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아요. 하지만 이 문장 하나로 구급대원은 응급 환자로 인식하고 심폐소생술을 2030분 동안 시행합니다. 이미 평화롭게 숨을 거둔 부모님의 몸은 그 과정에서 여러 번 눌리고 그 장면은 자녀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습니다. 이정민 컨설턴트는 말합니다. 선한 마음이었죠. 하지만 그 한 문장 때문에 가족의 마지막 기억이 고통으로 바뀝니다. 이 세 가지 실수는 모두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더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걸 미리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을 혼란이 아닌 평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날이 왔을 때 가족이 해야 할 일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 한 문장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 한 문장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꿉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그 단 한 문장 119 신고 정답 스크립트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문장 하나로 경찰 조사, 구급 절차, 사망진단서 발급까지 모두 달라집니다. 단 한 문장으로 바뀌는 운명. 그녀가 알려준 119 신고 정답 문장은 이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잠을 주무시다가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평소 약을 복용하셨고 가족이 곁에 있었습니다. 이 한 문장 안에는 모든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응급 상황이 아님을 알리고 가족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로 외부 개입 가능성을 줄이며 평소 약 복용으로 자연사를 증명하는 말이 됩니다. 이 문장을 말하면 구급대원은 응급처치가 아닌 사망 확인 절차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의사와 연락해 병원으로 이동 후 사망진단서 발급까지 연결됩니다. 그녀는 수십 번 이 문장을 직접 들었습니다. 이 문장을 말한 가족과 그렇지 못한 가족의 하루는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평화롭게 절차를 밟고 후자는 경찰 조사와 행정 지연 속에서 울며 서류를 쥐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단순하지만 가족의 운명을 바꾸는 열쇠입니다. 한 어르신의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어요. 엄마는 평화롭게 계셨고 구급대원도 조용히 이제 괜찮습니다라고 말했죠. 그 한 문장 덕분에 우리 가족은 마지막까지 서로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순간을 혼란이 아닌 감사로 바꿀 수는 있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신고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실제 현장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적용되는 정석 4단계 황금 루틴입니다. 이것만 알고 있어도 가족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평안 상자 준비된 가족의 비밀 무기. 평안 상자는 거창한 물건이 아닙니다. 작은 서류함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가족의 인생이 들어갑니다. 이 상자는 총 4가지로 구성됩니다. 의료정보 복용약, 병원명, 주치의 연락처, 진단서 사본, 소망 노트 장지, 음악, 유언, 남기고 싶은 말, 서류 위치 신분증, 통장, 도장, 보험증권 위치 메모, 비상 연락망 가족, 지인, 담당 의사, 보험사, 은행 연락처, 이 4가지를 모아두면 눈물이 나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준비된 사랑입니다. 평안 상자는 단순한 문서 보관함이 아닙니다. 그건 가족의 평화를 지켜주는 마음의 장치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이후까지 사랑을 전달하는 가장 인간적인 준비이기도 합니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처럼요. 남편은 병상에서 떠나기 전 상자 안에 이런 메모를 넣었습니다. 당신이 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난 충분히 행복했어요. 그 한 줄이 가족의 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정민 컨설턴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준비된 이별 앞에서만 평화를 느낍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밤 30분만 시간을 내세요.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고 의료정보, 서류 위치, 연락망, 그리고 짧은 메시지를 적어두세요. 그게 바로 가족에게 주는 평생의 선물입니다. 준비된 가족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떠나도 서로에게 고마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전 전화 멘트 모음 그대로 읽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상자까지 준비했다면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날 무엇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 아무리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도 막상 그 순간이 오면 사람은 말을 잃습니다. 눈물에 목이 메이고 손이 떨리죠. 그래서 이정민 컨설턴트는 가족들에게 항상 한 권의 작은 노트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단 몇 줄의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 노트의 문장들은 당신이 말을 잃었을 때 대신 말해주는 언어예요. 그날 밤 부모님이 조용히 잠들어 계신 걸 발견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전화는 119 신고입니다. 그때는 이렇게 말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잠을 주무시다가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평소 약을 복용하셨고 가족이 곁에 있었습니다. 이 한 문장으로 신고를 마친 뒤 구급대원이 도착하면 덧붙이세요. 갑작스럽게 발견했지만 평소에도 고혈압 약을 복용하셨고 최근 통원 치료를 받고 계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구급대원은 자연사 가능성을 인지하고 경찰 대신 의료 확인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 다음은 병원으로 연락하는 단계입니다. 병원에서는 이렇게 말하세요. 구급대원을 통해 모시고 갑니다. 사망진단서 발급이 가능할까요? 담당 의사 선생님 성함을 알 수 있을까요? 이 한마디로 병원은 즉시 준비를 시작합니다.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확히 말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앞서면 절차가 꼬이고 감정이 차분하면 길이 열립니다. 이제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았다면 장례식장과 화장장 두 곳에 전화를 해야 합니다. 순서는 반드시 화장장이 먼저입니다. 이때는 이렇게 말하세요. 오늘자로 화장 예약을 하고 싶습니다. 고인은 자연사로 병원 사망진단서가 발급되었습니다. 이 문장 안에는 의학적 사망과 진단서 소지라는 두 가지 조건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직원은 바로 절차를 연결해 줍니다. 화장 일정이 확정되면 그제서야 장례식장에 전화를 겁니다. 화장 일정이 월일 오전 10시로 잡혔습니다. 그 시간에 맞춰 빈소 예약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말하면 장례식장도 혼란 없이 바로 일정을 조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순서를 바꿔 전화했다가 화장이 안 잡혀서 일정을 다시 바꿔야 합니다라는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순서 하나가 마음의 무게를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할 연락은 보험사와 은행입니다. 이때도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가족이 자연사로 사망하셨고 사망진단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련 절차 안내 부탁드립니다. 이 한 줄이면 상대방은 절차를 정리해주고 필요한 서류 목록을 안내합니다. 이 문장을 모르고 가족이 돌아가셨어요 라고만 말하면 대부분 사고사인가요? 병원에서 확인되었나요? 같은 불필요한 질문이 이어집니다. 결국 마음은 더 아프고 시간은 더 길어집니다. 이정민 컨설턴트는 말했습니다. 그날은 단 몇 줄의 문장만 기억하면 됩니다. 울지 말라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울라는 뜻이에요. 울기 전에 말해야 할 문장들을 준비해 두면 그 울음이 혼란이 아닌 평화로 남습니다. 장례비 절약 꿀팁 10가지 모르면 손해보는 돈 300만 원. 그날의 눈물이 조금 가라앉고 장례 절차가 시작되면 가족은 다시 현실 앞에 서게 됩니다. 누군가는 서류를 챙기고 누군가는 장례식장 예약을 확인합니다. 이때부터는 돈과 시간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정민 컨설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례는 슬픔의 행사이지만 동시에 계약의 연속이에요. 이걸 모르면 마음도 통장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녀는 수많은 사례를 통해 정리했습니다. 준비된 가족만 아는 장례비 절약 꿀팁 10가지. 이건 단순한 비용 절약이 아니라 남은 가족의 삶을 지켜주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1. 빈소 크기는 사람 수가 아니라 시간으로 결정하라. 대부분 큰 방을 선택하지만 실제 조문객이 많지 않다면 시간대별로 효율적인 공간을 선택하세요. 3일 장례 기준 하루 100명 이하라면 중형 빈소면 충분합니다. 이 선택 하나로 평균 80만 원이 절약됩니다. 2. 조화는 직접 주문이 아니라 정중히 사양으로.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조화는 대부분 1,520만 원. 지인에게 조의금으로 대신 마음을 전해달라고 미리 말하면 10개만 줄어도 200만 원의 절약이 됩니다. 3. 상차림은 첫날만 선택. 상차림은 보통 1인당 3만 원 안팎입니다. 모든 날을 준비하면 과식과 낭비로 이어집니다. 첫날만 충분히 대접하고 이후엔 가족식으로 대체하세요. 4. 화장은 시외 화장장을 고려하라. 도심권 화장장은 예약이 몰려 비용이 오릅니다. 30분 거리만 벗어나도 비용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거리보다 평온이 중요하다는 마음으로 선택하세요. 5. 장례 차량은 왕복 대신 편도. 고인을 병원에서 장례식장으로 옮길 때 운구 차량을 왕복 예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한 방향만 필요합니다.
이 부분만 수정해도 30만 원이 절약됩니다. 6. 부의금 봉투는 장례식장 판매 대신 미리 구입. 장례식장에서 판매하는 부의금 봉투는 1세트에 5천 원 이상, 대형 문구점에서 미리 준비하면 10분의 1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7. 식권은 조문객 수의 70%만. 모든 조문객이 식사하지 않습니다. 보통 10명 중 3명은 식사 없이 다녀갑니다. 70%만 계산해도 수십만 원이 남습니다. 8. 상조회사는 가입 전 견적서 필수 확인. 장례 당일 급하게 상조회사를 부르면 추가 인건비와 장비 비용이 붙습니다. 평소 미리 23곳의 견적을 받아두세요. 상조회가 아니라 상황조회가 중요합니다. 9. 자동이체 보험연금 해지는 장례 후 바로. 사망신고 이후에도 자동이체는 계속 빠져나갑니다. 통신요금, 공과금, 스트리밍 서비스까지 그대로 남습니다. 사망진단서를 받은 즉시 은행과 보험사에 알리세요. 한 달만 늦어도 평균 30만 원 이상 손해를 봅니다. 10. 장례가 끝나면 감사 인사는 문자로 대신. 예전에는 조문객에게 모두 전화를 돌렸지만 지금은 문자로 감사 인사를 전해도 충분히 예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 모두 평안합니다. 이 한 줄로도 진심은 전해집니다. 이정민 컨설턴트는 말했습니다. 돈을 아낀다는 건 인색함이 아닙니다. 그건 가족의 마음을 지키는 또 하나의 사랑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장례비를 줄이는 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남은 가족이 다투지 않게 만드는 평화의 기술이구나. 눈물이 마른 자리에는 반드시 현실이 남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을 미리 알고 준비한 사람만이 마지막까지 사랑을 잃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십니다. 장례의 순서, 필요한 문장, 준비할 상자, 그리고 아껴야 할 선택들. 이 모든 건 결국 가족의 평화를 위한 설계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그 어떤 절차보다 중요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황금 15분, 전화기보다 먼저 부모님의 손을 잡아야 하는 그 순간입니다. 이 15분이 평생의 기억을 바꿉니다. 황금 15분 전화기보다 먼저 손을 잡으세요. 모든 절차가 끝나고 모든 전화가 끝났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건 행정도 아니고 비용도 아닙니다. 사랑의 마지막 인사, 바로 그 15분입니다. 이정민 컨설턴트는 수많은 가족을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가장 후회하는 사람들은 그 15분을 놓친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심장은 멈춰도 청각은 잠시 남아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죠. 그래서 고인은 가족의 목소리를 마지막까지 듣습니다. 이 15분 동안 무엇을 하느냐가 남은 평생의 기억을 바꿉니다. 그녀는 어느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한 할머니가 밤에 조용히 잠들었어요. 딸이 울면서 119에 전화를 걸려다 손을 멈췄죠. 그리고 조용히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고마웠어. 나 걱정하지 마. 잘 지낼게. 그 말을 하자마자 눈물이 멈추더래요. 그 15분은 기적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딸은 지금도 말합니다. 그때 엄마 손이 따뜻했어요. 전화보다 그 손이 먼저였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엄마를 평화롭게 떠나보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정민 컨설턴트는 말했습니다. 그 15분을 가진 가족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건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시간이에요. 그녀는 장례 현장에서 수없이 같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어떤 가족은 울부짖으며 전화기를 붙잡았고 어떤 가족은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 다시 그들을 만났을 때 두 부류의 가족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화기를 먼저 잡은 가족은 그날만 생각하면 숨이 막혀요. 손을 먼저 잡은 가족은 그날 이후로 마음이 평안해요. 그 차이는 단지 몇 분이었지만
그 몇 분이 평생의 무게를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의 마지막 순간은 말보다 침묵의 온기가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 순간만큼은 행정도, 절차도, 세상도 멈춰도 됩니다. 그저 손을 잡고 고마웠다, 사랑했다.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15분은 고인에게는 마지막 위로이고 남은 가족에게는 영원한 평화가 됩니다. 이정민 컨설턴트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떠날 때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잡을 때 그 온기가 아직 남아있으면 그건 작별이 아니라 감사의 인사가 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해야 할 준비는 서류가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는 일이다. 그날이 오더라도 엄마 사랑해요. 아빠 고마웠어요. 그 한마디만 전해도 됩니다. 그게 바로 황금 15분의 의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장례 절차를 넘어서 그 너머의 시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15분을 가진 가족은 이별을 슬픔이 아닌 완성의 순간으로 바꿉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할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결국 삶을 사랑한다는 뜻이라는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그 철학을 담아 이 시리즈의 모든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 죽음을 준비하는 건 삶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2번 죽는다고 합니다. 한 번은 숨이 멎을 때, 그리고 한 번은 사랑했던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질 때. 그렇기에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건 죽음이 아니라 기억의 형태입니다. 이정민 컨설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오히려 삶을 더 단단하게 살아갑니다. 그 말이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건 삶을 미리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남은 삶을 더 온전히 사랑하기 위한 시작이라는 걸요. 이 시리즈의 처음을 떠올려 봅니다. 그날이 오늘 밤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공포를 주기 위한 경고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자는 다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떠나보낸 사람들, 그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남깁니다. 그때 한마디라도 더 할걸, 한 번만 더 안아줄걸. 그 후에는 단 한순간의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 침묵을 평화로 바꾸는 법을. 119에 정확히 말하는 문장, 4단계 황금 루틴, 평안 상자, 그리고 마지막 15분의 손길. 이 모든 건 결국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을 혼란이 아닌 감사로 만드는 준비였습니다. 이정민 컨설턴트는 말했습니다. 삶의 마지막은 끝이 아니라 완성이에요. 준비된 가족은 이별이 두렵지 않아요. 왜냐면 그들의 사랑은 이미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저는 이 말을 적어두었습니다. 죽음은 인생의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사랑을 남기는 창문을 여는 일이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그 문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두려움 대신 따뜻한 미소로 서로를 떠나보낼 수 있다면 그건 실패가 아닌 완성된 삶일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오늘 들은 이야기를 죽음의 준비가 아니라 삶의 정리로 받아들이셨으면 합니다. 누군가에게 미루어왔던 감사의 말, 오늘 전해도 늦지 않습니다. 사랑한다, 고마웠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죽음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우리가 배우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준비된 삶은 평화롭고 준비된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정민 컨설턴트는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의 평화를 지키는 건 거창한 유산이 아닙니다. 한 장의 메모, 한 줄의 말, 한 번의 손길이면 충분합니다. 그게 바로 진짜 준비된 인생이에요. 그녀의 말처럼 오늘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것은 누군가에게 남겨질 가장 따뜻한 유산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삶을 완성하는 일이라는 것을요.
그 준비가 바로 사랑의 마지막 형태입니다. 오늘 단 30분만 투자하세요. 그것이 마지막 사랑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칠 시간입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여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야기했지만 결국 배운 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였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이 오늘 밤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지금 이 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자는 다짐이었습니다. 한 장례 지도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떠나면 남는 건 세 가지뿐이에요. 그 사람이 남긴 말, 그 사람이 남긴 향기, 그리고 그 사람이 남긴 평화. 우리가 오늘 준비한 모든 것은 결국 그 평화를 남기기 위한 연습이었습니다. 119에 정확히 전하는 한 문장, 혼란을 막는 4단계 절차, 가족을 지키는 평안 상자, 그리고 마지막 15분의 손길까지. 이 모든 것은 절차가 아니라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이정민 컨설턴트는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비된 죽음이란 결국 준비된 사랑이에요. 떠나는 사람이 평화롭고 남는 사람이 다투지 않으면 그게 바로 가장 아름다운 이별입니다. 저는 그 말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그 문 앞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은 그때 당황하지 않을 겁니다. 그 대신 엄마 사랑해요. 아빠 고마웠어요. 그 말 한마디로 충분할 겁니다.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단 30분만 투자하세요. 작은 상자를 꺼내고 의료정보 한 장, 비상연락망 한 장, 짧은 메시지 한 줄만 넣어두세요. 그게 바로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사랑입니다. 그 상자는 언젠가 당신의 가족을 울리지 않고 지켜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며 떠오른 사람이 있다면 지금 바로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해보세요. 보고 싶었어? 그동안 고마웠어.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삶을 끝내는 일이 아니라 삶을 완성하는 일입니다.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고 이별이 아니라 평화의 시작입니다. 인생은 언제나 더하기보다 빼기에서 완성됩니다. 불필요한 후회와 혼란을 미리 덜어내면 마지막은 언제나 고요하고 따뜻합니다. 이곳은 인생 후반 가이드북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 채널은 죽음을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서 삶의 지혜와 인간의 품격을 함께 전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평생의 후회를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이정민 컨설턴트의 마지막 말을 전하며 인사를 마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평화롭게 떠날 수 있도록 오늘 단 30분만 투자하세요. 그것이 당신이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마지막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디 당신의 삶이 오늘보다 더 평화롭기를 바랍니다.